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벡터의 내적은 얘는 물리에서 1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럼 물리에서 1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를 이렇게 이제 힘을 주고 끌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 방향을 이제 S 벡터라고 할게.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의 이제 사이각이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우리 1이라는 게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동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1이래 1.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F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이제 F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렇게 두 개를 한 게 1이래 1.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이제 내적을 하면 내적은 이거 곱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도트 프로덕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덕트라는 말이 이제 생산물 뭐 이제 이런 말이니까 얘를 이제 하려면 이게 이제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자, 그래서 내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점을 먼저 일치를 시켜야 돼. 이게 정의니까. 내적의 정의는 같은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 둘의 이제 내적을 정의하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 시점을 먼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평행 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벡터의 이제 차를 이용을 하거나 요걸 이용해가지고 시점을 먼저 이렇게 일치시켜야 돼. 항상 이걸 이제 해놓으면 두 벡터의 내적이 뭐냐면 자 얘를 이쪽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이제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곱해도 내적이 되는 건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할 거냐 저쪽 방향으로 일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지 않아서 잘 보시면 이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적을 했더니 결과물은 크기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수학은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방향이 양쪽 방향으로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내적의 정의에서는 크기만 나온 거야. 방향이 있는 벡터 두 개를 했는데 결과물이 크기만 나오는 게 이제 내적이고 나중에 이제 뭐 그 방향까지 나오는 건 외적이라고 이제 따로 또 배울 건데 우리는 배우지는 않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적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코사인 세타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면 내적의 이제 첫 번째 공식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을 하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할 건데 얘를 이렇게 묶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했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은 수선의 발을 알 때 쓰는 거야. 수선의 발을 알 때. 그럼 수선의 발은 언제인지 아느냐라고 하면 뭐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밑면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 뭐 이거는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뭐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뭐 AB가 지름이야. 그럼 이제 P가 여기 있어. 그럼 이제 AP하고 AB에 이제 내적을 하자. AB 벡터하고 AP 벡터에 내적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AP 제곱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요 길이 곱하기
곱하기 6일인데 6일을 또 찾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냥 바로 수선의 발이 보이니까 얘는 AP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수선의 발이 보이면 1번 공식을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설명하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 세타의 의미가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인데 엄마가 뭐 이걸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세타가 이제 그대로 옮기면 세타가 0일 때 이제 힘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쪽으로 옮겨라 했더니 반대편으로 옮기면 방해하는 거죠. 등짝 맞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적이 최대가 될 때는 이 세타가 0으로 갈 때. 그래야 이제 최대한 많은 같은 힘으로 이제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최소가 될 때는 이 세타가 최대한 벌어질 때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A 벡터 내적 B 벡터의 크기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이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코사인을 이제 붙였으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세타가 0이면 얘네들 이제 곱한 거고 반대 방향으로 세타가 파이면 마이너스를 이제 붙인 거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결국 0이란 얘기인데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적이 0이다 이 말이 결국 뭐랑 똑같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평행 조건을 하나 했거든. 개수의 합이 1이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이렇게 쓴다고.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금 응용 공식인데 얘는 여기가 이제 A 벡터고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이제 C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이제 내적을 하자. 근데 지금 A는 고정이 안 돼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B하고 C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우리 이제 중점을 이렇게 이제 하나 잡을 수 있잖아. 그럼 A에서 B 가는 벡터를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 A에서 M을 갖다가 M에서 이렇게 B를 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A에서 M 갔다가 M에서 B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A에서 C 가는 것도 A에서 M 갔다가 M에서 C 가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AM 벡터는 뭐 세타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AM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 AM 벡터 MC 벡터는 AM 벡터 내적 MC 벡터 곱셈 공식처럼 그냥 풀면 돼. 내적도 그 다음에 AM 벡터 MB 벡터 더하기 이제 MB 벡터 MC 벡터인데 MB 벡터하고 MC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M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 MC하고 MB는 마찬가지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 돼서 이렇게 사라져서 자 두 점을 알아서 얘는 언제 쓰냐면 중점을 알 때. 중점을 알면 우리가 이제 AB하고 AC의 내적은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시면 여기 이제 내적입니다. 중선 정리는 이 지붕의 제곱이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 더하기 반의 제곱의 2배잖아. 내적은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면 된대. 이게 이제 응용 공식으로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어차피 벡터 공식, 내적 공식은 3개인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수선을 아느냐 이걸 알면 첫 번째를 쓰면 되고 이게 기하적인 정의거든. 중점을 아느냐 하면 두 번째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표를 아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세 개 안에서 다 풀려. 세 개를 이제 쓸 수 있도록 변형을 나중에 할 건데 그럼 이제 A 벡터가 어차피 평면밖에 안 나오니까 A1, A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하면 끝점만 표현되면 B 벡터도 B1, B2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A 벡터 되는 거고 요 점이 A1, A2 요게 이제 B 벡터 되는 거고 요 점이 B1, B2인데 그지? 우리가 요 각이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 찾을 수 있잖아, 그지?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이 이거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길이의 이제 제곱을 해보자. 그럼 A1 빼기 B1의 제곱 그 다음에 A2 빼기 B2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A 벡터 크기의 제곱인데 이게 어차피 A1의 제곱, A2의 제곱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지? 네.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의 제곱 빼기 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서 요거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2 A1 B1 마이너스 2 A2 B2 여기는 마이너스 2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A1 B1 더하기 A2 B2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돼. 근데 이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결국 의미하는 게 A는 어제 B잖아.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게 결국 코사인 법칙을 또 정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좌표에서는 A1, A2 내적 B1, B2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이게 내적이래. 그럼 나중에 이제 미적분해서 삼각함수 합성할 때 쓸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공식이 세 가지야. 수선의 발을 알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크기만의 곱을 하면 되고 중점을 알면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면 되고 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면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적이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을 항상 일치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저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차를 배우고 뭐 벡터의 뜻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다 이 내적이라는 연산을 위해서 여기까지 다 배워온 거고 위치 벡터를 하고 막 이걸 몇 대 몇씩 찾고 이제 이런 것도 다 내적을 위해서 이제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배운 것들을 예를 통해서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내적을 문제를 하나 보시면 자, 그래서 내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시점을 일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하나 봐볼까? 저 이제 좌표까지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가 내적이 이제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하나 표현을 해보자. A 내적 B가 뭐였냐면 A1 B1 더하기 A2 B2 그지? 그리고 A 벡터의 크기가 A1의 제곱 A2의 제곱이고 B 벡터의 크기가 B1의 제곱 B2의 제곱인데 고식의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하시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이 결국 이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냐? 부동한데. 얘가 A1 B1 더하기 A2 B2 크거나 같다고. 요거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코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였지? 같은 방향일 때잖아. 같은 방향일 때. 푸시에서는 A1 대 A2가 B1 대 B2일 때 이제 등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 이게 같은 방향인 거야. 서로 똑같으려면.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푸시 부등식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내적이 최대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최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선의 발을 아느냐, 중점을 아느냐, 아니면 3분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다고. 이제 내적은 그냥 곱셈 공식이랑 똑같은 거고. 자, 그래서 거기 207에 개념 익힘 1번을 볼게. 이 세 가지 공식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문제 중에서. 자, 정육각형, 그지? 207에 정육각형은 중심에서 연결하면 정삼각형 6개를 쓸 거니까, 물론 이제 좌표를 잡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A, B, C, D, E, F인데 A, B 벡터하고 E, F 벡터를 하래. 내적을. 그럼 내적을 하려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뭐 얘를 평행 이동하거나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게 A, B 벡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뭐 이건 수선의 발 내려도 되는데 그냥 요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각을 그럼 바로 아니까 120도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AD, AE, AD 벡터하고 AE 벡터를 하면, 그지? 하여튼 요 사이각을 우리가 찾았는지 수선의 발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가 120도고 30도니까 얘가 다시 90도 직각이 되는 거죠. 여기가 120도인데 30도니까 그럼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요거니까 2번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야. 3번은 BE하고 FC. 그럼 BE는 요거고 FC는 요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을 하려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요게 FC고 BE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똑같이 만들면 요거고 요 사이각이 얼마예요? 여기가 60도니까 또 12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사이각을 알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수선의 발을 알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고. 자, 그래서 그 415에 2번을 하나 볼게. AB가 15인 AB가 15래. 이렇게 이제 415의 2번이 요게 이제 BA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내저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I가 내저번의 중심이래. 그러니까 내각이 있는 선이죠. 그래서 BA하고 BI를 해라. 이거하고 요거를 내적을 해라. 이렇게 써. 자, 그럼 이제 접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그럼 요거하고 내적이 수선의 발이 요거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하면 된다고. 수선의 발을 아니까. 네. BD랑 기 같은. 그래서 저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아나? 알면 1번 쓰고, 그럼 없네? 수선의 발을 잘 못 찾겠네? 그러면 중점을 아나? 생각을 해보고, 중점은 모르겠네? 그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AB가 15라고 했으니까 얘가 15고요. BD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잖아. 8 곱하기 15 이제 이게 내적이다. 수선의 발을 알면.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 익힘 2는 그런 식으로 수선의 발로 이제 한번 해보면 되고, 자, 개념 익힘 3을 보시면 이 내적을 이용하면 우리가 왜 그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삼각형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대. 뭐 변의 길이라든지 사이각이라든지 이런 삼각형의 육요소를 찾는 방법에, 왜냐면 코사인 법칙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미적분 할 때 삼각함수 이런 거 할 때 그 탄젠트 덧셈 정리인 대신에 내적을 쓰면 제일 편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무엇이냐 두 직선 사이각을 이제 구하는 게 중학교에서는 사인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와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두 직선의 사이각을 구하는 거고 미적분에서는 탄젠트 덧셈 정리 이제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직선 사이각을 구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하에서는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거지. 뭐 미적에서 뭐 이런 문제 뭐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고 얘가 1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사이각의 뭐를 구해라. 자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 두 개 잡으면 돼 기하에서는. 예. 그럼 요 벡터는 2 갈 때 1 가니까 2,1이고요. 예. 얘는 1 갈 때 1 가는 거니까 얘는 1,1이거든. 예. 그럼 두 개의 내적을 이렇게 구하면 2, 1이니까 3인데 예. 얘는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각.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3이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가 1이니까 사인 값도 나오고 탄젠트 값도 나오고 이게 제일 빨라 그래서 써먹어야겠다. 그렇지. 그게 부직선 사이값은 수원에서도 쓸 수 있고 미적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두 개만 딱 잡으면. 오늘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개념낌 3번이 자 삼각형 OAB에서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 요게 이제 크기가 2고 얘가 크기가 5고 얘네 둘의 내적이 5래. 내적이 5란 얘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딱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내려서 내적이 5란 얘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요 길이가 1이죠. 1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20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방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뭐 코사인 알면 사인을 써도 되고 아니면 밑변 높이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된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개념 익힘 5에서는 그냥 뭐 성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저희 좀 신기하네요. 개념 익힘 6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미적분에 이제 내적으로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삼각함수 합성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게 빨라. 개념 익힘 6번을 이제 봅시다. 자, A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알려줬고 크기 알려줬는데 개념 익힘 6번에 1번이 자 물어보는 게 2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기 힘들어서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처럼 4A 벡터 크기의 제곱 네? 그렇게 강의해요? 네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얘네들 곱한 거니까 4A 내적 B 그치? A 내적 B는 그럼 얼마냐면 3 곱하기 2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착착해서 36 더하기 4 더하기 12니까 52 그래서 루트 5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야 곱셈 공식처럼 쓰면 된대. 그 벡터의 곱이 내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저기는 제곱했는데 내적이에요? 이게 이거 두 개 곱한 거거든. 이게 2A 벡터 더하기 B 벡터하고 아니 두 곱한 게 아니라 내적을 한 거거든. 2A 그거를 벡터 더하기 B 벡터.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 곱했다. 두 번 곱한 게 아니 두 번 곱했다가 아니라 두 번 내적했다. 여기서는 여기는 곱하기를 쓰면 안 돼. 같은 걸 내적하면 곱하기는 또 다른 용어로 정의가 돼 있어서 그냥 동그라미를 조금 굵게 쳐야 돼. 굵게. 그러면 저렇게 내적한 거를 표현하면 저게 제곱이에요? 얘랑 내적하면은 4A 벡터 크기의 제곱. 같은 벡터끼리는 세트가 네네네.
얘네 둘이 대적하면은 2a 벡터 내적 b 벡터. 근데 벡터 같은 것도 연산할 수 있어요 덧셈으로? 덧셈? A 벡터 내적 B 벡터